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 그리는 용용의 홍용수입니다. 오늘 제 작업실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가는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완성까지가 아니고 초중반까지의 전체 분위기를 잡아내는 그 과정까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한 키교보다는 제가 세상을 어떻게 관찰하고 화면에 옮기는지 그 과정에 집중해서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걸 그릴지 봐야겠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는 제가 직접 갔다 온 곳인데 대서양에 있는 푸에르토리코의 산후안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 일 때문에 출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경이 너무 인상에 남아서 사진에 담아왔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먼저 캔버스에다가 형태를 잡아야겠습니다. 구도를 잡고 형태를 그립니다. 형태는 보통 색연필이라든지 연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로 하지만은 저는 유화물감으로 간단하게 라인 스케치를 해서 바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채색 작업에 들어갈 건데요. 화면에서는 바로 이렇게 막 색칠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이는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어떻게 배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배색을 진행을 하게 채색을 진행을 하게 되죠.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받는 느낌, 피사체가 주는 그 느낌을 어떻게 캔버스에 고스란히 갖다 놓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사진이라면 그 사진에서 보는 느낌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느낌을 캔버스에다 옮겨야 되겠죠. 작가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계획에 따라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배색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햇살이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오후 4시 정도 오후에 햇살이 강렬하게 내려쬐는 그런 바닷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는 그런 풍경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그런 느낌의 햇살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고 생각나는 단어는 골드네요. 골드. 반짝거리고 엄청나게 화려한 오후 4시 늦은 오후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색으로 노란색, 옐로우 톤 그리고 컨트라스트를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금경에는 좀 어두운 색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성이 아스라이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물안개가 이 성을 막 휘감고 있었을 때 햇빛에 의해서 산란되는 그 성의 그 이미지를 그걸 베이스로 해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상단에서 하단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순서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로 원경에서 금경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도 하얀색으로 밝은 하늘을 먼저 그렸고, 그리고 멀리 있는 성, 그리고 조금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근경에 있는 어두운 컨트라스트가 많이 지는 나무와 가까운 건물, 그리고 자동차들, 이런 순서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때 형태를 잡아놓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배색으로 막 이렇게 크게 면적을 채워 나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큰 덩어리를 잡으면서 형태를 만져 나갈 때, 이때가 가장 재밌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진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캔버스에서 처음 컬러를 입히는, 색상을 입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캔버스라는 세상에 내 왕국을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 과정이 즐거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작업들은 사실 고난이죠. 고난.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느낌을 그대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갈등, 고민,
하게 되면서 속도가 무척이나 느려지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은 무척이나 액티비티하고 즐거운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기 채색을 하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하늘색이 좀 더 파라면 어떨까, 노란색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서 그 배색이 바뀌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물론 처음에 계획을 하긴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밝은 색을 채워 넣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개가 휘감아 도는 아주 밝은 햇살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하늘은 무조건 밝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멀리 있는 저 성 망루도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명도와 채도를 올리면서 아슬아하게 보일 수 있는, 하늘과 묻어가면서도 살짝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색감을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작업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디자인 전공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자동차 그리고 제품을 그리고 하는 거에 솔직히 좀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건물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은 무조건 그럴싸하게 그려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도 최초에 크게 정확하게 라인 드로잉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형태를 만져가면서 하나씩 자동차와 건물들 이런저런 관계들을 체크를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물과 사물 사이의 공기 그리고 공간이 만들어내는 색감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채워넣고 있는 중이죠. 화면에서는 끊임없이 붓질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많은 생각들이 막 교차를 하면서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일단 어둡게 명암으로만 크게 구분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디테일을 해봐야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가는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만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형태를 조금씩 만져간다고 봐야죠. 이때의 형태를 만지는 어떻게 보면 조각을 하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색을 칠하면은 조금 더 밝은 면을 하나 깎아내는 느낌, 그리고 밝은 색을 칠하면은 조금 더 밝은 쪽을 깎아내는 느낌들, 이런 느낌 때문에 솔직히 조각과 그림이 상당히 좀 닮아 있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한 번씩 해보기도 합니다. 인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터치를 해서 이제 그려내고 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좀 비율적으로 좀 커 보입니다만 이것도 조금씩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형태를 조정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만들어 보기 위해서 큰 느낌으로 채색을 해서 사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사물들을 만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재밌는 시간인데요. 여러 가지 사물들을 명암으로 구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명암의 크기를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의 크기를 조금씩 조정함으로 해서 형태가 이렇게 막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참 재밌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 그려야 모든 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이때만큼 효과적인 형태를 표현하는데 효과적인 시간이 없지 않나. 왜냐면 조금만 더 밝아도 형태가 확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것들이 막 생기고 있었던 것들이 막 없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전 참 즐거웠단 말이죠. 조금 가운데 중간 톤을 조금만 이렇게 칠해주면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볼륨들이 막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이 저를 참 이런 것들이 참 좋아요. 뭐가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하기 참 뭐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거, 창조해낸다는 거, 이런 것들이 즐겁지 않냐 이거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면 되잖아요. 물론 이건 고친다는 게 조금 이렇게 경험을 가지게 되면은 크게 부담되는 건 아닙니다만 초심자분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운다는 거, 하나 그린다는 거, 하나 지운다는 거, 이 하나하나가 무척이나 신경 쓰이고 부담스럽고 하는 그런 과정인 걸 잘 압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미술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때 보면은 그냥 선생님들은 막 그리고 그죠? 막 지워내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법 그럴싸한 그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자기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뭘 하나 제대로 시원하게 해내는 게 참 주저주저한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초심자의 경우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경험과 숙달, 연습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은 이제 점점 없어집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화나 수채화는 솔직히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만 유화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경험,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갑자기 그림 톤이 바뀌어버렸는데요. 제가 카메라를 좀 바꿨습니다. 카메라 바꿔서 좀 더 노란 톤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이제 톤 조정을 해야 돼. 밸런스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진행된 부분이 어딘지, 좀 모자란 부분이 어딘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살펴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지금은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앞쪽에 있는 자동차들을 조금 더 형태들을 만져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옷이 만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사람 눈을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죠. 위치를 잘못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은 이런 과정에서 하나씩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면서 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씩 만져 나가는 거죠. 뭐 그런 거 없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형태를 잡으면은 이런 과정 필요 없겠습니다만 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명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밝아야 될 부분들, 여기서 밝다는 부분은 조금 더 밝아지면은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조금씩 더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자동차하고 근경에 있는 자동차와 그 주변을 조금씩 만져내고 있습니다. 만져낸다는 표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린다라기보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하듯 조물조물 조금씩 그려내는 거, 조금씩 만져내는 거, 이런 표현이 괜찮은 것 같네요. 푸시 한번 갔던데 계속해서 푸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가는 경우도 푸시 가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푸시 가면서 또 다른 생각들을 막 하게 됩니다. 한 터치를 하면서 이 터치를 하면은 이 터치 다음에는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는 릴리프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캔버스에서 손을 떼고 활짝하게 이거 물끄러미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캔버스에 붓을 대고 색칠했던 부분에 계속해서 붓질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공기를 그려놓고 있죠. 공기를 그려서 어두운 쪽 안에 있는 나무와 그 밑에 있을 도로, 인도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구분해내고 있고, 그리고 모자라는 형태들, 애매한 형태들을 조금씩 맞춰내고 있습니다. 원경의 경우에는 원경은 지금 밝게 노랗게 해서 이제 화사하게 좀 떠오르는 이제 그런 형태지만 근경 쪽에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어둠이라는 게 이제 그림자 속이죠. 그림자 속에 있는 이 형태들을 찾아내는 건 솔직히 사진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자동차면 일단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를 알아야 어둠 속에 숨어 있어도 조금씩 유추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작가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 다 그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림을 그리면 나머지는 작가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주면은 나머지는 관객이 관람하는 분이 알아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혼자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독자, 관객, 그린 그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작가와 그리고 관객이 같이 그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붓을 가지고 이 형태들을 이렇게 만지고는 있지만 사실 한눈으로는 다른 부분들을 막 보고 있습니다. 도로 라인 연석에 약간 어두운 컬러를 줘서 여성은 조금 더 돋보이게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눈은 반대쪽 그림자 안쪽을 보고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밸런스가 맞는지 적당한지 모자라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채우고 과한 게 있으면 닦아내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거죠. 그리고 좀 다른 색들을 다른 컬러들을 가미를 시켜서 색감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동차와 도로를 재색을 하면서 이제 그림자 안쪽에 큰 그늘 안쪽의 색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렇게 하다가 약간 보라색 톤을 사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위쪽에 있는 나무가 갖고 있는 녹색 그린 컬러와 보색이 바이올렛 보라색이죠. 그래서 조금 더 돋보이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이올렛은 약간 좀 우아한 그런 색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늘 속에서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색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그늘 내부를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유화를 진행할 때 초중반 정도의 단계까지 처음부터 초중반까지를 여러분께 부끄럽지만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